오늘 소개할 분은 최영수 할아버지입니다. 올해 75세입니다. 지금 최영수 할아버지가 소유한 남해의 섬 가치는 1,000억 원입니다. 면적 15만 평, 서울 여의도 절반 크기입니다. 현재 국내 최고급 프라이빗 아일랜드 리조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이 이 섬을 1,000억 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호텔도 900억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호텔은 1,100억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중동 왕족은 1,500억을 제안했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직접 헬기를 타고 찾아왔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 섬은 제 생명입니다. 1,000억을 준다 해도 팔 수 없습니다. 지금 최영수 할아버지의 섬은 하루 숙박료가 2천만 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프라이빗 리조트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팀만 받습니다. 섬 전체를 그 한 팀에게만 내줍니다. 최대 인원 10명. 그런데도 예약이 3년치 밀려 있습니다.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이 이곳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유명 배우가 일주일 묵고 1억 4천만 원을 냈습니다. 유명 기업인도 다녀갔습니다. 사흘 묵고 6천만 원을 냈습니다. 세계적인 여행 잡지들이 이 섬을 극찬합니다. 콘데 나스트 트래블러가 아시아 최고의 프라이빗 리조트로 선정했습니다. 포브스는 억만장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섬이라고 했습니다. 섬에는 5채의 빌라가 있습니다. 각 빌라가 100평입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독일산 시스템 키친, 스위스산 침구. 각 빌라마다 인피니티 풀과 노천 욕조가 있습니다. 해변은 백사장이 2km입니다. 바닷물은 에메랄드빛입니다. 섬 뒤편에는 20년 된 숲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심은 나무들입니다. 산책로가 총 5km입니다. 미슐랭 3성 출신 셰프가 상주합니다. 재료는 모두 섬에서 직접 기릅니다. 현재 이 섬의 연간 매출은 200억 원입니다. 순이익은 90억 원입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섬을 한 바퀴 걷습니다. 이 섬은 제 자식입니다. 매일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년 전 최영수 할아버지는 55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다가 IMF로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10억 원 남았습니다. 집도 회사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절망 속에서 할아버지는 남해의 무인도 매물을 받습니다. 15만 평, 가격은 5억 원. 전기도 물도 없는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섬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섬이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친척들한테 5억 원을 빌렸습니다. 또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섬을 샀습니다. 가족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미쳤어요. 무인도를 5억에 사다니요. 처음 5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전기도 물도 집도 없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연락도 끊었습니다. 18년째 유명 사진작가가 우연히 이 섬을 항공 촬영했습니다. 사진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20년 만에 세상이 할아버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75, 1,000억짜리 섬 주인, 연순이익 90억 원.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55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섬유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직원 30명, 연 매출 100억 원. 중견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연쇄 부도났습니다. 할아버지 회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받을 돈이 50억 원이었는데 못 받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고금리였습니다. 연 20%, 한 달 이자가 1억 6천만 원. 1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빚이 10억 원 남았습니다. 부인 김미숙 씨는 53살이었습니다. 여보, 빚이 10억이에요. 어떡해요? 미안해. 큰아들 최민수는 30살.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얼굴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신용불량자 아들로 찍혔어요. 작은 아들 최민호는 28.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자금 다 날아갔잖아요. 딸 최미영은 25이었습니다. 아빠,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집을 나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PC방에서 인터넷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클릭했습니다. 그러다가 특이한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남해 무인도 매매, 면적 15만 평, 가격 5억 원, 금매, 사진을 봤습니다. 섬이었습니다. 반달 모양, 백사장, 바닷물이 맑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역업으로 동남아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곳의 리조트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섬, 리조트로 만들면 대박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하지만 섬 사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친척들한테 전화했습니다. 20명한테 전화했습니다.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형이 도와줬습니다. 얼마 필요해? 4억. 섬 하나 사려고. 형, 나 한 번만 믿어줘. 형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5억까지는 줄 수 있어. 근데 꼭 갚아야 해. 감사합니다, 형.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섬이 할아버지 것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남해에 섬 샀어. 부인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빚도 10억 있는데 또 5억을 빌려요? 여보, 나 이 섬으로 재기할 거야. 어떻게요? 리조트 만들 거야. 혼자서라도 할 거야. 부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미쳤어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나는 할 거야. 꼭 성공할 거야. 첫 5년 무인도에서의 극한 생존. 계약 다음 날 할아버지는 남해로 갔습니다. 어선을 빌려 섬으로 갔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백사장, 에메랄드빛 바다. 와, 정말 대단한 섬이네. 섬에 내렸습니다. 짐은 천막, 침낭, 간단한 도구들 뿐이었습니다. 어부가 말했습니다. 여기 전기도 물도 없는데요. 미쳤네요. 괜찮아요. 한 달 후에 오세요. 할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섬을 둘러봤습니다. 15만 평? 엄청 넓었습니다. 여기 빌라 5채 지으면 되겠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막을 쳤습니다. 첫날 밤 전기가 없어 깜깜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섬을 탐험했습니다.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물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만들어 잡아서 구워 먹었습니다. 씨앗을 사서 밭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채소가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급자족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육지에 나가서 항구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0만 원, 한 달 200만 원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조금씩 자재를 샀습니다. 시멘트, 나무, 못, 철근. 1년째 56이 되었습니다.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천막보다는 나았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샀습니다. 중고로 50만 원. 전기가 생겼습니다. 2년째 57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여보, 2년 동안 이것밖에 못했어요? 오두막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아직 시작이야. 20년 안에 완성할 거야. 빚은 언제 갚아요? 15억이에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돌아갔습니다. 3년째 58이 되었습니다. 작은 선착장을 만들었습니다. 4년째 59이 되었습니다. 오두막을 늘렸습니다. 5년째 60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수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리조트 만들 때까지. 60인데? 그냥 포기해. 포기 안에 나는 할 거야. 친구들은 고개를 저으며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매년 500그루씩 소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빌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100평. 하지만 돈이 없어서 한 달에 2평씩만 지었습니다. 매일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외로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섬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10년 빌라가 완성되고 변화가 시작되다 10년째가 되었습니다. 65이 되었습니다. 3개의 빌라가 완성됐습니다. 각각 40평. 할아버지는 숙박업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프라이빗 아일랜드 스테이. 하룻밤 10만 원. 예약이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첫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완전 프라이빗하네요. 이틀 묵고 20만 원을 냈습니다. 10년 만에 첫 수입이었습니다. 커플이 SNS에 올렸습니다. 팔로워 10,000명. 남해 무인도에서 하룻밤. 완전 힐링. 한 달 후 손님이 5팀 왔습니다. 손님들이 또 SNS에 올렸습니다. 6개월 후 한 달 손님이 20팀이 됐습니다. 한 달 매출 200만 원. 할아버지는 항구 일을 그만뒀습니다. 12년째 67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빌라를 지었습니다. 60평. 2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룻밤 20만 원. 한 달 손님이 40팀. 한 달 매출 800만 원. 15년째 70이 되었습니다. 5번째 빌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17년째에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목표했던 빌라를 만들었구나. 5개 빌라. 총 320평. 숲도 울창해졌습니다. 2,000그루. 산책로도 5km. 정원에는 꽃들. 하지만 여전히 크게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손님이 50팀. 한 달 매출 1,000만 원. 1년 1억 2천만 원. 친구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영수야, 17년 했는데 1년에 1억 2천? 한 달 1,000? 편의점 알바가 나았겠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 더 하면 돼. 곧 뭔가 터질 거야. 친구들은 비웃었습니다. 18년째 73이 되었습니다. 유명 사진작가가 헬기로 남해를 촬영했습니다. 할아버지 섬을 발견했습니다. 위에서 본 섬이 놀라웠습니다. 반달 모양, 백사장, 울창한 숲, 빌라들.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팔로워 100만 명. 남해에서 발견한 숨은 천국.
이게 한국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사진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10만 명이 좋아요. 댓글 10,000개. 어디예요? 한국에 이런 곳이 있어요?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예약이 폭주했습니다. 석 달치가 일주일 만에 찼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73세 할아버지가 18년 동안 혼자 만든 섬. 예약이 더 폭주했습니다. 1년치가 한 달 만에 찼습니다.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룻밤 50만 원. 그래도 예약이 밀렸습니다. 또 올렸습니다. 하룻밤 100만 원. 여전히 밀렸습니다. 한 달 손님이 100팀. 한 달 매출 1억 원. 1년 12억 원.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 컨설턴트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섬을 최고급 리조트로 만드세요. 15억 투자하세요. 할아버지는 결정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년 반 매출 18억 원을 다 투자했습니다. 빌라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확장하고 인테리어를 고급화하고 인피니티 풀과 노천 욕조를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도 지었습니다. 미슐랭 출신 셰프를 고용했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19년째에 완성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리조트였습니다.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하룻밤 500만 원. 식사 포함. 예약이 밀렸습니다. 1년치가 한 달 만에 찼습니다. 한 달 매출이 15억 원. 1년 180억 원. 유명인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우, 가수, 재벌들.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하룻밤 1,000만 원. 예약이 계속 밀렸습니다. 컨설턴트가 제안했습니다. 하루 한 팀만 받으세요. 섬 전체를 내주세요. 2천만 원 받으세요. 하루 한 팀. 2천만 원. 1년 72억 원. 순이익은 늘었습니다. 20년째 75이 되었습니다. 미슐랭 조사원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발표됐습니다. 남해 프라이빗 아일랜드 리조트 미슐랭 별 3개 획득. 세상이 놀랐습니다. 예약이 더 폭주했습니다. 3년치가 한 달 만에 찼습니다.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하룻밤 3천만 원. 여전히 예약이 밀렸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 섬의 가치는 1,000억 원입니다. 5억에 산 섬이 20년 만에 1,000억. 2,000배.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00억에 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절했습니다. 이 섬은 제 생명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섬이 1,000억이 된 후 할아버지 생일이었습니다. 75번째 생일. 할아버지는 해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이 떠올랐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부인 미숙이 내렸습니다.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 딸 미영, 손주들, 증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떻게 다 왔어?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여보, 미안해요. 20년 동안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큰아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포기했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5억이 1,000억이 됐어요. 2,000배예요. 작은아들 민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5년 동안 천막 치고 사실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딸 미영도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일으켰습니다. 다 과거야. 괜찮아.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20년을 혼자 버티셨어요?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 이 섬이 있었으니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였어. 작은아들이 물었습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몰랐어. 전혀. 그럼 왜 하셨어요? 이 섬이 좋았어.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 돈 생각 안 했어.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따라온 거야. 나는 그냥 이 섬을 사랑했어. 매일 이 섬을 가꾸는 게 행복했어. 부인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해. 이 2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섬 정말 1,000억이에요? 그렇다더구나. 우와, 할아버지 완전 부자다. 부자는 무슨, 나는 이 섬 팔 생각 없어. 왜요? 이 섬은 돈이 아니야. 내 인생이야. 20년을 여기에 쏟았어. 팔 수 없어? 증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나중에 누가 이 섬 가져요? 너희가 가져라. 너희가 이 섬 지켜줘.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이 섬을 사랑하면 돼. 그럼 할 수 있어. 네, 아버지. 꼭 지킬게요. 그날부터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섬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쳤습니다. 나무는 매주 물을 줘야 해. 해변은 매일 청소해야 해. 빌라는 손님 올 때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손주들과 증손주들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1년 후 신문에 할아버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5억을 20년 만에 1,000억으로 만든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내와 사랑입니다. 이 섬을 사랑했고 20년을 인내했습니다.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세요. 돈만 보면 실패합니다. 가치를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믿으세요. 시간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최영수 할아버지는 75세입니다. 여전히 매일 섬을 걷습니다. 해변을 걷고 숲을 걷고 나무를 만집니다. 고맙다.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할아버지는 섬에 말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증명했습니다. 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인내하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